좀 맞춰봐. 이러면 되지 않냐? 주인이 화장실 갔나? 오케이. 오늘은 또 나름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영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 앉아.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 영어 선생님이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지? 얘기 좀 해보자. 꿀 먹은 벙어리 하지 말고. 뭐 왔어 또? 아 지금 재난 문자 좀 그만 써. 언제나 그 타이밍. 스팸 처리는 되던데. 긴급 지난 문제라 스팸 처리할 수 있어? 안 하게 할 수 있어. 어차피 시작도 안 했었어. 뭐왜 꽝꽝 터지고. 저기 준성이는 모르지, 새로운 쌤이야. 하여튼 영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읽어봐라 한번 형태가. 우리 에이스 형태기 읽어봐.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의사소통이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가 있고 그 단어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활품사가 있고 활품사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형태가 나름대로 쭉 나열했던 게 뭐야? 너희들 공부 측면에서 보면 보는 거야. 보는 거, 아는 거, 깨닫는 거 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어 측면에서 보는 건 보는 스텝 1이야 그게. 영어도 언어고, 언어는 생각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나 생각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이렇게 그게 컨텐츠가 되잖아. 너희들이 보는 모든 책에도 다 컨텐츠가 있어. 그치?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게 1번이란 말이야. 그게 보는 거였고. 그럼 그걸 이해한다는 건 뭐가 들어갈까? 구체적으로 그게 그럼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표현되기 위해서 어떠한 작용이 필요할까? 그게 뭐였어? 뭘 만들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잖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고 더 조금 의사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통하는 거잖아. 필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영어는 언어고 언어는 소통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단어가 만들어졌고 문장이 구성된다 해서 이제는 보는 단계를 지나 아는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게 문장으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그런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돼서 실제 언어가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고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는 단계,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단계야.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지으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고 배워본 경험도 없을 거야 아마 너희들은. 그러니까 영어 뭐 그냥 단어 외우고 뭐 그냥 뭐 문장 그냥 그러고 문법은 짜증나고 뭐 이 정도의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은. 그런데 그거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걸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파.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찾으려면 그걸 나름대로는 세분화해가지고 나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은이가 오늘 영어 시험을 보고 왔어. 그런데 이제 지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시험에서 완성도를 생각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잖아. 물론 너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약간 그래. 그래서 나는 지은이가 이 몇 시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가 좀 궁금했어. 응? 그래서 물어보게. 어떤 느낌을 받았어 오늘 영어 시험을 보면서? 왜 째려봐. 어떤 느낌을 받았냐니까. 원래 지은이가 말이 없잖아. 이해하고. 근데 선생님이 느끼기에 영어 시험에서 물어보는 그 문제의 수준과 지은이가 공부한 문제의 수준과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은이를 비롯해서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계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석해 본다, 막연하게 한번 문법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은이가 하여튼 특정인의 이름을 자꾸 언급해서 그렇지만 지은이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들쭉날쭉하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체계를 잡혀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나름대로는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혀 딴 세상 얘기인 것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의 포인트를 잡는 데 있어서 특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어떤 패턴으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내가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한 거야. 무턱대고 막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쉽게 말하면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 지도가 있어야지 아무 땅이나 막 판다고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물론 재수가 좋아서 아무데나 팠는데 뭐 500원짜리 하나를 주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비효율적이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내가 해 나갈 것이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한테.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본다는 건 무엇이고 내가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아무 생각 없이 막 아무 땅이나 막 파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적절하게 쓸 수가 있고, 당연히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100을 가장 적절하게 써야 내가 원하는 성과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얘기도 좀 어렵나? 그래서 봐봐, 영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 단어를. 어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어휘를 많이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돼. 그때 돼서 생각 드는 게 뭐야? 내가 문법 지식이 없어서 이런가? 라고 한번 갸우뚱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나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겠어? 영어는 뭐 있어? 단어야. 단어만 내가 5만 개 외워버릴 거야. 그럼 영어는 끝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단어 5만 개를 외워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나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나를 만나. 단어가 전부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5만 개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되잖아. 쓸데없는 짓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장 적절하게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문법적인 체계와 그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되는 표현들, 어떤 서술 방식들, 말해지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거를 막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영어 같은 경우는 가능한 단어 암기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문장을 분석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문장을 왜 분석하라고 하냐 하면 영어를 접근할 때 있어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보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아니 손목시계. 아, 소프트인데. 쏘리. 하여튼 그런 얘기야. 근데 좀 어렵나? 준성이? 네. 내 얘기가 좀 어려워. 네. 어려워? 그렇지 뭐. 내가 또 너무 의욕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영어도 너희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부에 대한 얘기는 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이제 내가 책을 쓰기로 했어.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써놨던 원고를 쭉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굿다이노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게 나와. 굿다이노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나? 다이노니까 공룡에 대한 영화인가요? 그래, 굿다이노. 알로, 스파 아 뭔지 알아요. 본 적 있어? 네. 그 TV에서도 몇 번 해준 것 같은데. TV는 모르겠고 영화 극장 가서 봤어요. 그럼 본 적 있다 그러면 되지.